오늘 마스크 구입하러 우체국, 약국, 마트 찾으신 많은 분들 허탕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 대구, 청도에서부터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내일부터 약 120만 장이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들도 마스크 공급에 나섰는데요. 강릉시에서는 자체로 구입한 마스크 6만 배가 모두 판매됐다고 하네요. 얼마 전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 인터뷰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 관련 보도가 많습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는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오늘로 505명이 추가돼 1,766명이 됐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도 국내 주요 대형 교회가 주일 예배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집단 감염의 새로운 진앙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비난과 우려에도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이신 방인성 목사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먼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002년도에 세워졌고요. 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 존경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변화해서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교회 바로 세우기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천주교 미사도 안 하기로 중지한다고 밝혔고요. 법회도 지금 1600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지한다 밝혔는데요. 개신교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형 교회의 60%가 넘게 주일 예배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깝게 이게 우리 개신교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네, 천주교와 불교계와 달리 네네, 이렇게 미진한 모습을 보여서 참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금 국가의 위기 코로나19 이 사태를 솔선수범해서 막아내는데 이렇게 종교계가 또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앞장서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70% 가까이가 예배를 강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집단 감염의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국내 최대 교회다라고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교세도 굉장히 상당히 크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주일 예배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목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거는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그 신도 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사회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가 어떻게 그 행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인데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많이 빗나간 모습이죠. 약간 좀 비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강행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 개신교 또 특별히 초대형 교회들이 네, 아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종교 행위, 네네, 또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주의에 있지는 않는지, 네, 이건 정말 위험한 그런 신앙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신천지가 지금 보여준 게 바로 그런 것인데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이런 국가적 위기에 예배를 멈추고 함께
이 감염 확산을 막아내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혹시 헌금, 재정 네네.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음. 제가 그동안 교회개혁 운동을 해오면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이 그 돈에 그 노예가 되고 너무 이런 재정과 헌금 강요로 인해서 그 사회의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데 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예배 강행은 헌금 걷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헌금을 걷기 위해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근데 뭐 요번에 예배를 안 하기로 한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제 은행이 뭐 네. 보편화됐고 또 온라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편리한 이런 그 수단이 됐기 때문에 네. 뭐 교회에서 그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네네.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소위 돈을 너무 밝혀요. 네. 너무 이렇게 초대형 교회로 건물 짓기 하면서 이렇게 초대형 교회마다 큰 교회들마다 다 빚을 지고 있고요. 네.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헌금 강요를 받아서 헌금을 이렇게 참 추료를 하다시피 내는 이런 행태는 중세 교회가 네. 이게 돈 때문에 죄표도 팔고 타락했던 부패한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에도 그 예배를 멈추고 이 사회의 또 국가의 위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네. 반드시 그 중단을 해야 되고 우선 이 국가의 위기를 막아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개신교가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 주말 예배하면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같이 뭐 물론 뭐 성가대와 함께 뭐 찬송가도 부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네. 좀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좀 그럼요. 위험하지 그 않을까 예배 싶은데요. 자체가 네. 일단은 이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네. 노래를 부르게 되면 뭐 우리가 아무래도 감염을 전파하기가 쉽고요. 네네. 또 특별히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나 또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뭐 통성기도라는 것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대형 교회는 뭐 아주 밀집해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네.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도 음. 그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죠. 이렇게 그 예배나 종교 제도를 우선시하게 되면 그 예배를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성경에서는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데 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고 이웃의 그런 위기 상황에 같이 헌신하고 섬겨주는 이것도 중요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적 예배만 너무 고집을 하게 되면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네네. 성도들이 삶의 예배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삶의 예배를 드려서 이런 국가적 위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참여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데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식과 제도에 전전하지 말고 생활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네네. 같은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명성교회 같은 경우 이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동선을 축소하고 또 잘 얘기를 안 하고 왜곡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네. 자, 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성직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실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이런 걸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죠. 이건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네. 마치 어떤 그 목회자나 교회의 교인이 그런 그 병에 걸리거나 감염이 되면 그 교회가 무슨 훼손을 손상을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회 이기주의인데요. 네. 교회는 아주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목사들은 더 정직하고 투명해서 오히려 그런 증세가 있거나 또 그런 동선을 밝혀야 되는 그 역학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가서 네. 투명하고 정직하게 밝힘으로 이런 그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숨기고 하게 되면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그 설교를 또 성경을 정직하게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깨끗하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번 그 명성교회의 그 목회자의 그런 그 행태를 보고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건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지금 뭐 가장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게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신천지 집단은 사실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요. 네. 그 자기 신념과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 아주 상식도 무시하고요. 그 사회에서의 그런 그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을 참으로 무시하는 그런 위험한 집단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런 그 신천지 폐해에 대해서 상담을 그 제보를 꾸준히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정의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부모를 포교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말을 듣지 않으면 뭐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헌신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이 신천지 그 집단의 그 헌금이나 재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이게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 신천지 그 집단이 정말 사회 위기 상황에 불을 붙이는 이런 연결고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 집단 우월주의, 독선 그리고 잘못된 신념과 확신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이런 그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서 그런 신천지에 있는 그런 많은 신도들이 빨리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고 지금이라도 역학조사에 정말 빨리 나서서 이 그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아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 네. 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 특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네, 뭐 이 전광훈 씨의 그 폐해는 정말 또 하나의 그 이 종교가 정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행태를 보여줬죠. 네. 종교와 그런 정치는 서로 간의 견제와 그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광훈 씨의 그런 행태는 아주 그냥 정치적 행보를 그 자신이 그런 종교인으로서 뭐 저는 목사로 부르기도 싫은데 네. 목사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마구 그 막말을 쏟아내고 그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 지금 이 정부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도 거기에 그냥 정치적 발언을 그 막말을 막 쏟아내고 욕설을 퍼붓는 이런 행태는 이건
종교인으로서도 안 되고 일반 그런 정치인으로서도 삼가해야 되는 이런 것인데 이 정광훈 씨는 이 법도 무시하고 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그런 어떤 그 교리적인 것이나 또 신앙적인 것이나 또 성경의 가르침에도 매우 그 벗어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광훈 씨 같은 사람에 열광하는 교인들이라든가 또는 많은 그런 그 목회자들을 이게 다시 한번 아무리 그런 자신이 이런 정치적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더라도 정광훈 씨에 대해서 이렇게 동조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네. 제가 그 소식으로는 정광훈 씨가 지금 그 수감이 됐는데 네네. 온라인으로도 이거 집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발언과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네. 민주적 소양이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 종교인으로서도 이 인격적인 부분이나 소양을 갖춰지지 못했고요. 또 이것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이번 이런 그 국가적 위기적 사태에 서로 좀 조심하고 배우고 다시 한번 그 개신교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신뢰와 회복을 좀 갖는 이런 기회가 되고 정광훈 씨의 반면교사로 좀 정광훈 씨를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사실 대형 교회들이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상도일동에 있는 교회 다니신다는데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다. 뭐 이런 말씀도 네. 있고요. 좋은 목사님들도 좋은 교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대형 교회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30% 정도의 아주 큰 교회들이 그 스스로 예배를 그 취소하고 네. 이것에 동참하는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아주 숨어서 지역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도 많고요. 네.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렇게 유독 우리 대형 교회들 또는 이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욕을 먹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이신 방인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코로나19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네,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한미는 별도 공지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확산하는 코로나19 추세로 미뤄보면 사실상 취소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확진자가 오늘 오후 기준으로 25명이고 주한미군은 그저께 네네. 경북 소재 미군 기지 소속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무기한 연기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노력과 한미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박한기 합참 의장이 먼저 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함에 공감하고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8시 반이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긴장하고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자 질문 중에 나왔었죠.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해서 입국 제한 금지 조치를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라든지 그 이후에 이어졌던 펜스 부통령 이야기에는 그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이탈리아 등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할 거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상당히 세게 강퇴당했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하지만 숫자 변동이었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면서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우리는 우리나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19 대응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고 펜스 부통령이 미 질병관리센터 CDC와 소통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미 국무부랑 뭐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여행 경보를 주의 3단계로 단계에서 올렸죠. 3단계로 네. 올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상황은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이를테면 그런 미국이나 이탈리아에 대해서 입국 금지가 그러니까 그런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거냐 이 부분도 사실 좀 관심이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우려 때문에 좀 뭐 이를테면 뉴욕 주식시장이라던가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재선을 뭐 위한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네. 11월 네. 대선 앞두고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공적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속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구에서 오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분이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에 제대로 된 사실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네, 국내 13번째 사망자인데요. 대구시는 오늘 신천지 전수 대상에 포함된 74세 남성이 오늘 오전 7시 29분쯤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로 1시간 30여 분쯤 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 시점은 영남대 의료원으로 이송된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전수조사한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에 포함된 사망자는 20여 년 전 신장 이식을 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2일 처음으로 의심 증상을 보여서 23일 보건당국 이동검진팀에 의해 검사가 의뢰됐고 그래서 25일에 1차 양성 판정을 받고 이튿날 최종 확진까지 됐는데 치료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입원 대기 중에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처음엔 경미한 증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뭐 병상도 부족하고 해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악화가 돼서 지금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네, 김종현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의 발열 외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면서 오늘 오전 6시 53분쯤 응급이송 요청이 왔고 이송 중인 7시 29분쯤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의 나이와 지병 등에 따라서 중증 여부를 분류한 다음에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에 이송해서 치료하겠다. 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대구 쪽이 병상 부족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네. 300명 넘게 자가격리 중이다. 증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대구 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이제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조금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뭐 대구 경북 지역과 한 라인을 구축해서 몇 분이 네. 이송돼서 치료받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권영진 대구시장에 따르면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뭐 제안을 좀 거절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네네.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오해다. 중증 환자용 음압병실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만 요청한 경증 환자 대규모 집단 수용은 곤란하니까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말고 중증 환자를 그렇습니다. 음압병동으로 옮기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뭐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조금 대처 방법이 약간 다르기는 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대처 방향이 뭐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자치반 단체마다 뭐 응답들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를 직접 찾아서 4만 건? 네, 4만 건 신천지 명단을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직접 갔어요? 네, 경기도는 어제 과천 신천지 본부 측으로부터 확보한 이 경기도 영구 이 신천지 신도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4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사흘 내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는 확산 방지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미 2명의 확진자가 나와 고위험군인 지난 16일 과천 예배 참석자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네. 나머지 도 영구 신도 2만 3천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대남병원이에요. 여기서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은 그리고 뭐랄까 지금은 약간은 이제 신천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대남병원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대남병원 환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다. 이거는 약간 좀 위중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남병원 네.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네네. 최선의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좀 환경이 좀 열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음압 시설도 없고 전문 인력이나 전문 치료 장비가 부족해서 다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네네. 보건 당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대한 좀 뭔가 좀 얘기가 풀려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이 네. 희생을 많이 당하셔서 조금 더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뭐 45kg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돌아가신 분이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상당히 조금 궁금합니다. 신천지와의 관계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과연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옮겨갔는지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밝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신천지 얘기 잠깐 또 드리자면 보건당국이 신천지 교육생 명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약 7만 명이 넘는 교육생 명단이 없다라고 했는데 신천지 쪽에서는 정식 신도가 아니라서 명단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래요. 그런데 통상 신천지 교육생이 신천지 내에서 6, 7일 동안 교육받으면서 신도랑 밀접하게 접촉을 하거든요. 교육생을 매개로 해서 이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단 확보도 시급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입교하기까지 한 6개월 교육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예. 대한 명단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네. 그런 종교에서 뭐 그 무슨 신규 신도를 어떻게 교육하고 뭐 무슨 정식 신도가 언제 되고 그건 사실 저희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대구 신천지교회 갔던 분들과 이분들이 접촉을 언제 했는지 한 사람의 그 접촉을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그 명단을 빨리 공개를 해달라고 그렇죠. 지금 당국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마스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1시간 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다는데 이게 이제 대구 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구에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저 사진 보니까 줄이 많이 길더라고요. 아, 그럼요. 갑자기 오늘 5시부터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줄이 많이 길었고 한 뭐 수백 명이 몰려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대구 뭐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에서 우선 오늘부터 판매를 한 거고 네. 내일 2시부터는 전국 1,400여 개 읍면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잘 될지 사실은 저도 잘 궁금한 게 오늘 제가 가봤어요. 저는 사실 좀 있기는 한데 몇 개가 잘 이게 수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우체국은 쇼핑몰에서 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약국을 갔더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우체국을 가셨던 건가요? 우체국하고 약도 갔죠. 둘 다 갔죠. 우리 동네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내일부터 그러면 구하는 게 쉬워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사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이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지역은 대구, 청도 그리고 공급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 판매를 그래서 하는 인터넷 거고. 쇼핑몰에서만 한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 이제 나머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도시 지역에서는 이걸 그냥 약국을 통해서 이제 일반 그렇군요.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마스크 수급 대책을 오늘 청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하고 이중 23만 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서울 경기를 제외한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하루 55만 장, 점포당 300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몸으로 뛰기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가봤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네. 우체국에서 저를 이상하게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쇼핑몰에서 우체국몰에서 파는데요, 인터넷에서. 그래갖고 네. 아 그래요? 하고 갔다가 약국을 갔는데 약국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네. 아마 약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아마 내일부터 공급이 될 걸로 알고 도시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우체국 찾아가지 마시고요. 약국으로 약국을 가셔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오늘 한 군데 이제 공공 판매가 이뤄진 데가 네. 있는데요. 양천구 목동에 행복한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네. 이 백화점 4층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노마진 마스크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 시작 전부터 뭐 줄을 서는 장면도 있었는데 뭐 그 오전에는 이게 뭐 비교적 원활하게 판매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한 4시경부터는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또 언론 보도가 맞물리고 이렇게 되면서 뭐 4층에서 판매하는데 3층까지 구매 줄이 아이고. 늘어서기도 했다. 뭐 이런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목동 행복한 백화점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부터 마스크를 개당 1,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 1,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진수 중소기업 유통센터 대표 잠깐 연결해서 그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진수 대표이사입니다. 네, 지금 행복한 백화점이 마스크 사려는 분들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뭐 예상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물량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예, 저희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서 네. 저희들이 시작처라든지 중소벤처기업과 도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정된 그 제조업체하고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그 일일 한 15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공적 판매처로 지정이 돼서 15만 장을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1인당 몇 장까지 살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행복한 백화점에서 1인당 5장씩 5장. 판매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노마진 마스크 판매였는데 자,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제조업체와 그 꾸준히 협약을 통해서 네. 지금 그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네네. 또 이를 통해서 지금 계속 좀 노마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아, 매일 그럼 하시는 건가요? 예, 내일도 합니다. 아, 내일도 하시는 거고 그렇군요. 예, 예. 몇 시쯤 매진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늘 6시까지 판매를 그 아침 그 저희 백화점이 10시 반이 개장인데요. 네네.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요? 예, 예. 아, 그럼 그때까지 뭐 닫기 전까지 가면은 살 수 있는 건가요? 예, 6시까지 오시면 네. 저기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럼 마스크 구입하러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 하나 팁 좀 주시겠어요? 언제든지 하여튼 매일 네네. 저희들이 10시 반부터 6시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충분히 오시면 네. 저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정확히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 네. 예, 그렇습니다. 오목교 전철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 층 가야 되나요, 네네. 대표님? 네? 몇 층으로 가야 되나요? 저희들 현재 4층 네. 브랜드 K관이라고 네네.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K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충동해서 오늘 네, 오늘 저희들이 많이 몰릴 걸 예상해서 네네. 저희들이 현금 판매 그리고 카드 판매 네. 또 제로페이 각각의 결제 수단에 따라서 또 줄을 세우고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네. 수월하게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네.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 4층 브랜드 K관 지금 10시 반부터 문을 연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가셔서 줄을 좀 서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가서 1인당 5장씩 살 수가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저희들이 공적 판매 기관으로서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진수 중소기업 유통센터 대표였습니다. 자, 갈 걸 그랬네요. 제 동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가지고 가봤자 끝났겠구나 했는데 그렇군요. 네, 아쉽습니다. 6시까지 있다고 하니까 내일은 아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인당 5장씩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마스크 대란이라서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다행이고요. 네, 지금 우리 정치 뉴스 그래도 하나 하고 가야지 되겠죠. 그죠? 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총선 연기론 이야기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확신해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통합당에서는 6.25 때도 선거를 치렀다 반대하고 있어요. 예, 사실 그 얘기는 앞서서 박지원 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네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럴 일 없다.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다. 이렇게 딱 잘라서 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사실 양당 지도부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통합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그런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이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고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글쎄요. 민생당 같은 경우 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연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만약에 3월달 접어들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언제까지 들어요. 연기되죠?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4월 15일인 총선을 한 달 반 가까이는 한 달 반. 미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게 이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입법부 부재 상태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 이상 못 누리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손학규 알겠습니다. 대표, 유성엽 의원, 유성엽 지금 대표 등 이제 민생당에서는 이걸 연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